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9강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준유의 속삼인곡이라는 작품과 소설은 여기 보시면은 적벽가라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두 작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 먼저 볼 거고 4번 보기 내용 먼저 보셔야겠죠? 보기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의 유배가사라고 나오네요. 유배가사. 작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고 유배의 이유, 죄송해요. 유배의 이유를 헤아리면서 지난 일에 대한 반성하거나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전대의 유배 가사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래서 임에 대한, 여기까지 같이 봅시다. 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간곡하게 표현해요. 이것도 유배 가사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대 유배 가사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유배지에서 경험한 고난과 시련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 영군의 감정이 맹목적 사랑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임금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 자신이 임금에게 가치 있는 신하이다라는 것을 밝히려는 적극적 태도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때와 달라진 조선의비 유배 가사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때 전때는 여러분 조선 전기를 말해요. 조선 전기 양반들은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해 반성하거나 해명하고 그리고 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요 정도에서 멈췄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조선 후비 유배화사는 이렇게 다른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위의 내용을 봐라라고 했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체크해 주시고 자 앞에 것들도 보면 A 나왔으니까 요거 A 볼 때 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억에서 미음 각각 내용 읽으면서 푸셔야겠죠. 3번 A와 B 나왔네요. 요것도 각각 단어 나올 때 풀면 되겠네요. 자, 올라가서 봅시다. 보시면 3년을 임을 떠나 해도라는 곳에 내가 유배가 되었습니다. 내 언제 무심해서 임에게 죄를 범했나. 이미 언제 박정하여 정이 없으셔서 날 대접 소홀히 했나. 내 얼굴 꼬았던지 질투하는 건 묻 여자로다. 유한한 이내 몸을 선음한다 이르소세. 밑에 뜻 보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기억. 추운 겨울이 깊어지고 육지는 통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해도라는 섬에 있죠. 섬에 있기 때문에 겨울이 깊어지고 육지는 통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못 통하니.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신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과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 맞죠? 어떤 거예요? 악화시키는 원인과 조건. 여기서 여러분 나는 육지와 통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거? 지금 추운 겨울이 깊어진다. 추운 겨울이 깊어진다. 이게 자신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과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이 사람 양식도 핍절커네 반찬이야 은혼하며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반찬을 내가 은혼하며 염장을 못 먹는데 여기서 여러분 소근으로 간한 음식도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나 물고기나 이렇게 고기 반찬을 바라겠느냐. 섬 안에 수십 리에 1년 초 1년 가서 그냥 피는 이런 잡초 같은 거 풀도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죠. 조서 아침 저녁에 밥도 못 익혀 먹는데 내 방이 덥기를 내가 생각하겠느냐. 설날 큰 명절에 솥국에 떡을 쏟습니다. 이거 그냥 소금국이에요. 소금국에 떡을 쑤어서 갯물에 절인 배추, 그냥 겨우 절인 배추를 반찬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와, 이 몰골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겠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요 부분 4번 한번 볼까요? 설날 밥상을 솥국에 떡,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 으로 묘사해서 이 몰골을 태어나 처음 보네 라고 한 것은 유배지의 시련을 자세히 서술한 것. 맞겠죠, 여러분? 조선후비 유배가사의 특징. 유배지의 시련을 자세히 서술한 건 어떻다?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자세히 서술된 거는 이게 조선 후기 유배가사의 특징이다라고 했죠? 자세히 서술된 거. 여기 보시면 고난. 지금 너무 위에까지 갔나? 여기. 고난과 시련이 자세히 서술된 거는 조선 후기 유배가사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4번에 1번 맞는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어쨌든 내가 이 몰골을 처음 봅니다. 춘풍도리와 봄에 있는 꽃도 못 본다고 내가 상관하겠느냐. 가을이다 하도록 국화도 못 보는데 낙모가절에 여기 보시면은 뜻 나오죠? 낙모가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 낙모가절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울며 구런이 여기온들 무엇으로 저녁에 먹겠는가. 여름 석달을 다 지내고 괴로움을 실컷 겪으니 찌는 더위도 그지없고 습한 기운도 더욱 심하다. 파리떼 모기떼 배까지로 쏘아대고 뱀과 전갈 지네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내 벽에 마구 기어다닙니다. 어떤 일도 흥겹지 않고 백악이 구비하다. 백가지 좋지 않은 것만 가득가득한 거죠.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물건에 해끼칠 것이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라고 A 부분에서 설명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1번 A에 대한 설명 볼까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서 부정적 세태를 비판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 그런 거 없어요. 사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그렇게 볼 수 없죠.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참담한 생활상을 부각했다. 의문의 형식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조석 아침 저녁 밥도 못 익히는데 방이 덥기를 생각하겠느냐. 춘풍 도리야 못 본다고 내가 상관하겠느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죠. 낙모과절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울면서 구런이 요견들 무엇으로 저녁에 먹고 살겠느냐. 요거 다 여러분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면서 어때요? 나의 참담한 생활상을 부각하고 있는 거 맞죠? 2번이 맞는 설명이네요. 장소의 이동을 제시하면서 경관의 다양한 변화 아니겠고요. 유사한 상황을 나열해서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죠. 이것도 아니겠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반성적 인식 이거 없어야지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라고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쭉 읽으면서 내려갑니다. 밤중에 잠이 없어서 내가 이불 두르고 일어나 앉아서 신태를 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어요. 와, 자손도 없고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든들 나를 구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방계에 있는 내 집이 비어있는들 누가 지키겠습니까? 밖에 있는 내 집 지킬 사람도 없죠. 하사받은 청권의 책이 고각에 묻혀있는데 존벌레가 다 먹은들 그 누구라고 포세며 여기 나오죠 포세. 바람에 쐬고 볕에 바랜다.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베어버린들 누가 금하겠느냐. 그러니까 집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니은 자신이 본래 살던 집의 현재 상황을 짐작하면서 안타까워 있는 거죠. 잡초도 다 펴있고 이럴 텐데 아무도 내 집을 돌봐주지 않겠구나 라는 말이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문왕이 기산을 다스릴 때 어진 정치를 베푸시며 가련한 인의 몸이 반드시 먼저 들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천하에 죄 없는 사람이 나밖에 또 있겠는가. 그러니까 주문왕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평성대를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 임금이 기산을 다스릴 때 어진 정치를 베풀면 누굴 먼저 데려갈 것이다? 인의 몸을 반드시 먼저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나는 임금이 발탁해서 쓸 것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봅시다. 자, 임금이 어진 정치가 펼쳐지게 되면 인의 몸이 반드시 먼저 들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 작가 자신이 임금에게 가치 있는 인물이에요 라고 적극적으로 밝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 후기 유배가사의 특징을 보여준다. 즉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임금에게 가치 있는 신하임을 밝히는 거. 조선 후기 유배가사의 특징이죠. 따라서 조선 후기 유배가사의 특징을 보여준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인의 몸이 반드시 먼저 될 겁니다. 그리고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내가 우리만이면 누구를 다시 의지하겠느냐라고 생각해요. 쉬운 단지 지금 이 시기에 운이 불행한 거예요. 지금의 운이 불행해서 내가 천리에 떠나 있으나 디귿 내 신세 외로운 줄을 이미 모르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모르실까죠? 이거 여러분 까 뭘까요 이거? 진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서리법이에요.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신세 외로운 줄을 이미 모르실까? 이 서리법에 담긴 이름이 뭘까요? 이미 모르실 리 없다라는 겁니다. 임금님께서는 내 신세가 외로운 것을 임금님이 알고 계실 거야. 모르실 리 없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디귿 봅시다. 자신에게 무심한 임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임금님이 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서운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3번이 틀렸네요. 내 신세 외로운 줄을 모를 리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 소매 들고 앉아 옛날 잘못을 헤아립니다. 내가 그럼 무슨 잘못을 했을까 헤아리니까 망령됨도 내 죄고 우직하기는 본성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내
우직한 본성 때문이죠. 즉 나는 뭐 하는 사람? 직언하는 신하. 즉 나는 뭐라는 거예요? 옛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고 망령됨도 내 제자. 근데 다 내가 한 건 뭐다? 근본을 생각하며 임을 위한 정성이다라는 거죠. 그럼 나의 옛잘못은 뭐로 인한 거예요? 내가 충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옳은 말을 한 거, 이 망령됨도 다 근본을 생각하면 뭐다? 임을 위한 정성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리을. 1월 같은. 1월은 뭐예요, 여러분? 해와 달이죠? 해와 달 같은 우리 임이 거의 아니 굽어볼까? 굽어보지 않으실까? 굽어보지 않으실 리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리을 먼저 볼까요? 임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이미 헤아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이미 굽어보지 않으실 리 없다잖아요. 이거랑 똑같죠? 이미 굽어보지 않으실 리 없다. 즉, 이미 헤아려 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 4번에 3번. 망령됨도 내 죄. 근본을 생각하면 이미한 정성이다. 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기는 하죠. 근데 그 동기를 밝혀서 지난 일을 해명하고자 한 말이에요. 이거는 전대의 유배가라를 계승하는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난 일에 대해 반성, 해명하는 거. 뭐다? 전대의 유배가사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3번. 전대의 유배가사를 계승하는 내용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거. 여기 보시면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하게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반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임금이 지금 나를 귀양 보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귀양을 오기가 다행이야. 귀양을 오지 않았으면 내가 죽임을 당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않았죠, 임금이. 임금이 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귀양을 보냈잖아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임금의 은혜이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귀양을 와서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구나. 그럼 이것도 임금님의 은혜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한. 여기 나오죠? 나를 살리고자 했던 임금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리의 가을 부채가 언제 다시 날 것인가? 그럼 이 광주리의 가을 부채는 누굴까요? 어느 날 다시 날 것인가? 부채가 다시 날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등용해서 쓰이고 싶은 자기 자신이겠죠? 그래서 가을 부채는 화자 자신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화자 자신인 가을 부채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광주리, 바구니에 들어있어요. 바구니에 그냥 부채가 이렇게 쓸쓸하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채는 또 언제 쓰여요? 여름에 쓰여야 되죠. 가을이 되니까 광주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쓸모없어진 현실이죠? 쓸모없어진 현실인 거죠. 지금 나는 임금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화자 자신을 말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느 날 다시 날 것인가. 그럼 가을 부채, 여기 A부터 먼저 봅시다. A, 가을 부채죠. 자, 가을 부채는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심정? 그렇게 볼 수 없죠. A는 임과 재회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체념? 이것도 아니죠. 못 만날 거야 라는 말 없어요. A는 임과 헤어진 처지에 놓인 화자 자신. 맞죠, 여러분? 자, A는 결핍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요? 그거는 아니죠. A는 화자가 기대하는 미래의 긍정적 상황? 그것도 아니죠. 부채가 여러분 가을에는 쓰일 일이 없어요. 따라서 가을 부채 자체가 긍정적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이 이거밖에 없는데? 3번밖에? 자, 그럼 뒤에 B도 볼까요? B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마름과 연우로 내가 옷을 지었어요. 옷을 짓고 부용으로 치마를 지어서 상자 안에 두었어요. 누굴 위하여 단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은 뭐예요? 내가 단장하기 위한 거죠. 즉 임을 위한 거죠. 임을 위해 지어놓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B 이거는 옷이잖아요. 옷은 임을 향한 화자의 애정을 나타낸다. 볼 수 있겠죠? 임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은 거잖아요. 내가 예쁘게 입으려고. 예쁘게 입고. 임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은 거잖아요. 임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지은 것이기 때문에 임을 향한 화자의
애정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B도 2번 틀렸고 1번도 볼 수 없고 결핍의 상황에서 비롯된 화자의 슬픔 이것도 아니고. 자, 얘는 맞아요, 여러분. 5번. 자, B는 화자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려는 노력. 요거는 맞습니다. B는 오케이. 5번은 맞아요. 왜요? 예쁘게 입고 임에게 보여주기 위해 옷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옷을 짓는 게 결국 임을 만나고자 하는 바, 기대하는 바를 이루려는 노력이겠죠. 임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이제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를 밟아 건너. 이제 꿈이에요, 얘들아. 꿈. 내가 꿈속에서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신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 밤마다 임을 모셔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임을 꿈속에서 내가 모셨어요. 그런데 먼 닭소리에 잠을 깨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닭소리는 뭘까요? 임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죠. 방해하는 소재, 즉 장애물이 되겠죠. 이런 게 3인국, 선미인국에서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닭소리에 잠을 깹니다. 잠을 깼더니 우리 임의 오금, 우리 임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완연해요. 우리 힘의 어려양이 옷과 소매에 품었어라. 우리 힘의 향기가 옷과 소매에 있는 것 같아요. 미음. 아, 어느 날 이내 꿈을 진짜로 삼을 것인가? 임을 보는 이 꿈, 임과 만나는 이 꿈을 진짜로 언제 삼을 것인가? 하면서 부어라.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라고 합니다. 임금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미음부터 먼저 볼게요. 자, 미음. 2번에 보시면 임을 다시 모시고 싶은 자신의 바람 나타내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봅시다. 4번.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셨기에 오금이 귓가에 완연하다라고 한 것은 임금을 모시던 옛일을 기억하면서 그리움을 드러낸 말일까요? 여러분, 이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셨다. 이게 어디서 한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써요? 꿈속이죠? 꿈속에서 임을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임금을 모시던 옛일을 기억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임금을 만난 거고 꿈속에서 만난 임금을 내가 실제로도 곧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임금을 모시던 옛일을 기억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때 유배가사를 계승하는 내용은 맞아요. 맞는데 요 뒤에 말은 맞는데 여기 임금을 모시던 옛일이 아니죠. 꿈속에서 만난 일이기 때문에. 자,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한 것은 자신을 유배의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임금이라는 믿음을 드러낸 말. 조선후기 유배가사의 특징입니다. 임금님께서 고쳐라 라는 말은 전때 유배가사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조선후기 유배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 속삼이인곡 같은 경우도 가사작품이라서 얘도 좀 여러분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얘도 뒤에다 실어놨어요. 소설 부분 뒤에 가시면 여기 속삼이인곡 토파보기 해가지고 여러분 실어놨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화자의 목소리가 다성적이라는 거. 자, 화자의 목소리가 다성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성 화자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남성 화자의 목소리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목소리가 둘이라고 해서 두 인물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두 인물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인물이 이야기하는데 한 인물이 언제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 이 한 인물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남성 화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여기 서사 이 부분이 위에 실려 있었고 본사 4번 이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사까지 요게 지금 실려 있는 거예요. 서사, 본사사, 결사 이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여기 여러분 화자가 생각하는 유배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화자는 외적인 이유, 내적인 이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화자가 시에 쓴 거 이게 여러분 시에 드러난 거예요. 시에 드러난 거. 가사 작품인데 어쨌든 시에 드러난 것이라고 합시다. 시에 드러난 것은 자신의 우직한 본성과 망령됨 때문이다라고 썼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해명을 하죠. 우직하고 망령되게 행동한 근본적인 동기가 임을 위한 정성에 있었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외적 이유로 타인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억울함과 안타까움이라는 심정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배가 갖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인과 이별하게 된 원인이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나 또 뭐라고 했어요. 여기 화자에게 유배는 유배형으로 그쳤기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데 생각이 미치면 화자의 목숨을 살린 임의 은혜를 확인하는 계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 멀리 보내준 임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배가 갖는 의미가 임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배가 두 가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임의 성격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고, 현대어풀이도 선생님이 쭉 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또 살펴보세요. 현대어풀이 보시면서 풀이할 수 있어야 되고, 전대, 이게 이제 여러분 위에서 말하는 전대거든요. 전대라고 말하는 조선전기. 조선전기의 삼위인곡과 이 삼위인곡을 계승한 작품이에요. 속삼위인곡은. 계승한 작품인데 이 조선후기의 속삼위인곡을 비교해서 볼 수도 있겠죠. 이 작품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위인곡과 속삼위인곡을 비교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나와요. 그런데 후대의 속삼위인곡에선 뭐가 나온다고요? 유배 생활의 고통. 이것도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영군 가사의 성격도 띠고 있으나 유배 가사의 성격이 보다 부각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소설로 올라가서 보도록 합시다. 소설에 여러분 4번 먼저 봐야겠죠? 8번 보기 부분 보시면 적벽가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나와 있네요. 조조를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면모, 자신의 부하를 대하는 비인간적인 모습, 전쟁에 참여하는 부하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대의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 이런 것들 드러나죠. 특히 조조는 기존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 한다며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인륜과 같은 기존의 질서를 무시해요. 이러한 조조의 모습을 부각해서 무의미한 침략 전쟁, 여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를 바랬던 당대 사람들의 염원도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적벽가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도 또 살펴보시면 5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제 요거 위에서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기억부터 미음 적절하지 않은 거. 노래라고 네모박스 나왔네요. 그럼 노래 주변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고 올라와서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조가 사기를 진작고자 큰 잔치를 여는데 술이 많이 거르고 떡 많이 치고 소 많이 잡고 술 많고 떡 많고 소 많고 돼지 많이 잡고 개 잡고 닭 잡아서 군사를 위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기억 봅시다. 자, 기억이 6번 가서 보시면 동일한 어휘를 반복하죠. 속성이 유사한 사물들을 나열했네요. 어떤 것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떡 잡고 뭐하고 라고 나와 있죠. 뭐하고 라고 하면서 동일한 어휘를 반복하고 나열해서 전쟁에 나서는 군사들을 격려하는 행동을 부각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군사를 위로한다 라고. 군사를 위로하는 거. 자, 이때 쭉 내려가서 어쨌든 사방에 매복시켜놓고 자, 커다란 깃발을 앞세우고 양편에 전선 수백 척으로 1000명의 국노수를 매복시켜놓고 니은 이때 조조의 거동을 보소라고 해놓고 조조의 거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붉은 두루마기에 옥대를 차고 금관을 쓰고 자리 잡고 앉아있는데 좌우에 장수가 황금 투구를 쓰고 비단 갑옷을 입고 창도 메고 칼도 차고 차례로 버려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니은 부분 볼까요? 니은 시간 표지와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했대요. 여기 보시면 시간 표지 어떤 거? 이때라는 말이죠. 이때라는 말을 건네는 방식 조조의 거동을 보소라고 나와 있죠. 이게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조조의 군영에 대해 묘사한 거죠. 조조의 외양에 대해 묘사했네요. 조조의 군영에 대한 묘사에서 외양에 대한 묘사로 서술을 전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 윗부분은 조조의 군영에 대한 묘사죠. 여기 보면 전선이 강 중앙에 있고 깃발이 세워져 있고 전선이 있고 1000명의 국노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조조의 군영에 대한 묘사잖아요. 여기까지가 군영에 대한 묘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조의 거동을 보소라고 하면서 붉은 두루마기에 옥대를 차고 금관을 쓰고 정중하게 자리 잡고 앉았다라고 해서 누구에 대한 묘사로? 여기서 조조에 대한 묘사로 바뀌는 거죠. 조조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 있으니까. 이렇게 이 말을 통해서 서술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조조가 장강 일대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조조가 사방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공활해서 호기가 절로 납니다. 이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5번에 1번에 해당하겠죠. 사방을 돌아보니 호기가 절로 난다라고 한 말. 보시면은 여러분 5번에 1번 볼까요? 조조는 자신의 전선에 앉아 바라보는 주변 풍경으로 인해 호기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 맞죠? 호기가 절로 난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호기가 절로 나서 조조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나는 이 창으로 황건적을 무찔렀고 여포를 붙잡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천하를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 까다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대장부의 큰 뜻이다 라고 말을 했죠. 오, 이런 큰 뜻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그 뒤에 볼까요, 여러분? 강남을 얻으면 따로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해요? 강남 교공의 두 딸이 경국지색이래요. 매우 이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강남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교녀. 이교녀가 뭐냐면 이 두 딸이에요. 두 딸을 이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딸을 내가 동작대에 데려다가 봄바람 맞으면 늙도록 즐겨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뭐라고 말해? 내가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대장부의 큰 뜻으로 전쟁을 했다라고 하지만 나의 속뜻은 뭐예요? 강남의 두 딸. 두 딸이 매우 예뻐. 매우 예뻐서 내가 강남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교녀를 동작대에 데려갈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는 손택의 처고 다른 하나는 주유의 처가 되었대요. 그럼 이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두 딸이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인인데 이 사람들을 내가 데려와가지고 늙도록 즐겨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8번 한번 볼까요? 풀 수 있나? 자, 일단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대장부의 큰 뜻, 이것을 조조가 전쟁을 벌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장수들에게 말하는 것을 정당성이 기존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 맞죠, 여러분? 요걸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강남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교녀를 동작대에 데리고 가서 겠다는 것은 다른 이들의 부인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대의와 관련 없는 행동이니까 전쟁의 목적이 조조의 개인적인 이익이죠.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조조는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러분. 여기 앞부분부터. 나는 이 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포를 붙잡았다. 그리고 내가 누굴 무릎 꿇렸지. 이렇게 천하를 내가 돌아다녔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뒤에 내가 늙도록 즐길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까지가 자신의 처지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조조는. 자신의 처지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하겠다? 전쟁 후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서 나만을 가리키며 주유와 노숙은 천시를 모르느냐. 내 군사가 거짓 항복으로 내 복심이 되었으니 하늘이 도움이다 라고 말을 하죠. 나만을 가리키면서 주유와 노숙이 하늘의 뜻, 하늘의 시간을 모르고 나의 군사가 거짓 항복을 한 거예요. 거짓 항복해서 어디에? 너의 복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적진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주유와 노숙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5번에 2번 내용이 되겠네요. 자, 5번에 2번. 조조는 자신의 군사가 거짓으로 항복한 것을 주유와 노숙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맞죠, 여러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2번도 맞는 설명. 이러고 있는데 저기에 보니까 난데없이 까마귀가 깍깍 울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물어봐요. 어떤 까마귀가 이 밤에 울고 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좌우 창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하, 그 까마귀 달 밝으니 새벽인가 의심해서 나무를 떠나면서 웁니다. 라고 하니까 조조가 크게 웃어요. 크게 웃고 매우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서 자, 노래 나오네요. 드디어 노래를 지어 부르죠. 그 노래의 내용이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이네요. 술잔 잡고 노래하니 인생이 얼마인고 아침 이슬 같은 삶 몇 날 남지 않았구나. 달이 밝아 별 드문데 이거죠. 달 밝아서 새벽인가 의심했죠. 달이 밝아 별이 드무니 까마귀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나무를 떠나면서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 하나 없구나. 나무를 떠나면서 우니까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 하나 없구나 라고 노래를 지어 부른 거예요. 자,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묶지 말고 여기까지만 묶읍시다. 술잔 잡고 노래하니 인생이 얼마인고 아침 이슬 같은 삶이 몇 날 남지 않았구나 라고 노래를 지어 불렀네요.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인생 무상의 내용이에요. 인생 무상이에요. 아침 이슬 같은 삶 몇 날 남지 않았다. 아이,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인생이 무상하다고 생각할까? 위에 보면 어땠어요? 전쟁 후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노래는 어떻게 해요?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이 무상하구나 라고 생각하죠. 자기 인생 무상하다고 생각해요?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전쟁 후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인생 무상이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죠. 이 사람 지금 왜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을까? 인생 무상이라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다른 생각인 거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생각을 반대로 드러낸 거죠. 반대로 드러낸 거니까 반어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에요. 이 노래는. 내 인생이 무상하다? 그렇지 않죠? 나는 앞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거예요. 근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생각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좌우의 장군들은 어떻게 해요? 아하하,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화답하고 서로 즐기죠. 이렇게 즐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복이라는 사람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유복이라는 사람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군의 기세가 상당하고 장사가 명을 받을 때 승상이 지은 노래에 불길한 구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복이라는 사람은 이 위의 노래, 이 노래가 불길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길한 구석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구석이에요? 이 뒷부분. 까마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가 없구나라는 부분을 설명하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까마귀 남쪽으로 날아가도다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 없구나라니 그 말씀은 상서롭지 않습니다. 상서롭지 아니하오라고 말합니다. 의지할 만한 가지 하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전쟁에서의 패배할 것으로 해석한 거죠. 전쟁에서의 패배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즉 여러분, 둥지를 찾지 못하는 까마귀가 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조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유복이라는 사람은. 자, 이 말에 조조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유복을 퍽 찔러요. 그러니 좌중이 다 놀랐다라고 하죠. 여기 봅시다, 여러분. 8번에 조조가 자신의 흥을 깼다는 이유로 창으로 유복을 찔러요. 그러면은 자신의 부하를 대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부각한 거죠. 조조가 지닌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 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비인간적인 모습이네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여러분 지금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노래에 대한 이야기. 여기 보시면 선생님 위에 본 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조조의 생각을 반어적으로 드러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노래. 그 다음에 노래 해석에 대한 조조의 장군과 유복의 관점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좌우의 장군들과 유복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가 달랐죠? 그래서 이게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조조의 장수가 답을 듣고 크게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 거 맞아요. 조조가 장수의 답을 듣고 만족감을 느꼈죠. 어떻게? 위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이것도 조조가 크게 웃고 교만한 가운데 노래를 지어 불렀잖아요. 왜? 좌우 장수들이 답했는데 이 답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만족감. 크게 웃은 이유죠. 이 답이 만족스러웠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7번에 4번도 맞는 설명.
이걸 맞다고 하면 안 되네. 조조가 장수의 답을 듣고 크게 만족감을 느꼈다. 까지네요. 만족감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만족감을 느꼈네요. 만족감을 느껴서 크게 웃고까지인데 여러분 만족감을 느끼긴 했으나 요걸 봐야 되죠. 선생님 또 이거 놓칠 뻔했어요. 만족감을 느꼈는데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가 제시됐다라는 말이 틀렸어요.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죠. 내가 왜 만족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노래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또 헷갈릴 뻔했어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제시된 건 아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거 여기 보시면 전쟁의 승패의 축을 두고 유복이 조조와 갈등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거. 이것도 맞죠? 맞는 설명이고. 근데 화병이라는 사람은 아직 안 나왔어요. 화병이라는 사람. 그래서 요거는 아직 1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고, 조금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제 디귿 부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좌중이 의심하는데 이게 어인 병고인가 한참을 찾으니 벙거지가 울고 있네. 좌중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누나 라고 되어 있죠. 옆에 무슨 울음소리가 나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좌중이 의심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디귿 볼까요? 물음의 방식을 활용했죠.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이거 서술자의 개입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병고인가? 서술자의 개입이죠. 이런 거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에 대한 조조 군사들의 반응. 맞죠?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이것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저 벙거지를 잡아다라고 했더니 벙거지를 젖혀놓고 살펴보니까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이 작은 사람 누구냐?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이라고 합니다. 좌중이 크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죠. 키는 쥐방울만한 게 말소리는 똑똑하네. 쥐창자만한 게 내 뱃속에는 무슨 서름이 들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 서름이 참 서름이다 라고 여기서 화병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말해보아라 드러나보자 라고 하면서 병사들이 이야기해요. 이 내용이 5번에 4번 내용이 되겠네요. 자, 5번에 4번 볼까요? 5번에 4번. 조조의 군사들은 체구가 왜소하다는 점에서 서름을 토로하려는 화병의 행위를 무시하였다 라고 했는데 무시했나요 여러분? 말해봐라 라고 말했죠. 체구가 왜소하다 라고는 했는데 서름을 토로하려는 화병의 행위 말하라고 했죠. 그러므로 무시하였다 라고 볼 수가 없네요. 자,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은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제 화병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있을 적에 새끼까치를 잡아다가 공작기 털을 꽂아놓고 이것저것 먹이며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급히 잡혀오느라 내가 급히 잡혀왔다라는 말이 나오죠. 못 가지고 왔기에 밤낮으로 그놈 생각 했는데 아까 울고 가던 까치가 나를 찾아온 내 까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 까치가 왔다 갔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5번에 3번 내용이 되겠네요. 우리 집에 있을 적에 5번에 3번 내용. 보시면은 여기서 화병은 갑작스럽게 전쟁터에 끌려오는 바람에 자신이 기르던 새를 데려올 수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화병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내 까치인데 이 내 까치를 어떻게 불렀다? 경망한 승상님이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글만 지어 읊었다라고 하죠. 이때 여러분 글만 지어 읊은 경망한 승상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조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병이라는 사람은 경망한 승상님이라고 함으로써 조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평가가 어때요? 경망하다, 부정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7번의 1번 내용이네요. 화병이 조조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못 알아봤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1번도 맞는 설명이 돼요. 이 뒷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병은 경망한 승사님이 글만 지어 읊을 뿐이라고 자신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아 마음이 절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전쟁의 무의미함을 부국하여 조조가 벌이는 전쟁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걸까요? 내가 마음이 절통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쟁의 무의미함을 부각해서 전쟁의 정당성을 비판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 마음이 절통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아랫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 이걸로 보는 게 되겠죠. 조조가 아랫사람들을 부하들을 돌보지 않는
부하들을 대하는 뭐 비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쟁의 무의미함을 부각한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제 군사가 이렇게 비판하죠. 아랫사람 생각하지 않으니 남은 것은 교만뿐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통해 마지막 거 아랫사람 생각하지 않으니 남은 것은 교만뿐이라며 조조를 비판하는 군사의 말, 부하들을 돌보지 않는 조조의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과 거리가 있었다라는 말에 해당하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이 내용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4번 내용도 5번의 설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답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6번만 안 나왔군요. 리을 미음만 보면 되네요. 자, 그럼 리을 봅시다. 여기에 가련타 그리운 마음에 녹아내리는 뼈골 규방의 한학내가 난궁 그리워 꿈속을 배회하는 듯이라고 이렇게 인용을 했네요. 옛사람이 지은 풍월 우리를 두고 하는 말 죽는 날도 모를 테니 제사 지낼 줄 누이 있을 텐가 에고 에고 서러워라 라고 말을 했네요. 서러운 말을 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 리을 인용의 방식 맞죠? 인용의 방식과 그리고 직설적인 감정 표현 내가 서른지고 에고 에고 서른지고 서럽다 이걸 활용했죠. 활용해서 조조의 군사가 미래의 일에 대한 판단을 바꾸는 근거일까요? 직설적인 감정 표현을 통해서 미래의 일에 대한 판단을 바꾸는 근거. 이게 틀렸죠,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인용의 방식과 직설적인 감정 표현을 활용해서 여기서 전쟁에 나온 그 군사의 슬픈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기가 죽어도 내 뼈를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할 거고 내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텐데 제사는 제대로 지내주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미음 볼까요? 참말로 각자 말에 각자의 뜻 들어있구나. 미음 군신유의 생각하니 충신의 아들이나 까마귀 새벽으로인가 승상의 웃음소리 참말로 모르겠다. 내 신세가 개가 환영할는지 소가 환영할는지 개가 환영인지 소가 환영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자 여기 의미가 대비되는 어휘와 발음이 유사한 어휘를 활용해서 상대방의 신세에 대해 판단을 미루는 모습. 네 신세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구나. 나왔죠? 네 신세. 생각하니 충신의 아들이나 승상의 여자 참말로 모르겠다. 내 신세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마지막 판단을 미루는 모습을 부각하는 거. 맞는 설명이 됩니다. 틀린 거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내용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서 조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벽과도 역시나 총 소요 시간 채점 결과 한 줄평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속삼이 인구 관련된 내용들 이 전체 현대어 풀이도 여러분 꼭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